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나오고 한번 내쪽고 이렇게 편하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조 조장을 맡게 된 윤태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그 수업하기 전에 3시간 정도 이렇게 미리 만나서 면접 스터디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모두가 시간을 다 공통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그거를 좀 기출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위주로 많이 연습을 했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인터넷에서 또 기출 있는 것도 뽑아다가 자유롭게 면접을 했고요. 이게 첫 주에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꼬투리 잡지도 못하고 면접을 간단하게 했는데, 저희가 만나고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다들 면접 심도 있는 면접 질문을 다 해주시고 점점 이렇게 저희가 익숙해지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조는 되게 다들 알아서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지적사항은 뭐예요? 지적사항. 네, 뭘 주로 많이 지적해요? 저희 일단은 태도 면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서 계속 바꾸려고 시선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공 과목에 그런 부분 빈틈이 있다면 그런 것도 더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더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고,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또 필요한 뭐 자료라든가 배너에서는 첫 번째 배너에 뭐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 다 정보도 다 공유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아직 자료를 그 카톡방에 넣어드리진 못했는데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일 이런 것도 이제 대부분 모르셔가지고 그런 것도 따로 찾아가지고 이제 무슨 국경일이 언제고 그게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기념일도 이제 납세자의 날 뭐 이런 거 날짜별로 해가지고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국립조세박물관 거기 예약해가지고 거기를 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만날 때마다 재미있어요? 저희는 뭐 주관적인 제 판단이지만 저는 즐겁고 좋습니다. 네. 또 다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질문 받고 싶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해드리거나 뭐 정보 드릴 수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대리로? 대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 스터디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오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날짜 잡아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1시나 2시 정도에 모여서 6시까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오기 1시간 전에 와서 간단하게 모의 면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으로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5분 스피치나 그리고 자기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경험형이랑 상황형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금요일은 그냥 간단한 이제 세무직렬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리고 뭐 취미 그냥 간단한 아주 심플한 질문들 위주로 먼저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 가치 같은 거 서로 일단 이야기만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한 7가지 주요 가치를 좀 자세하게 각자 경험과 또 정책 사례를 좀 버무려가지고 일에 그냥 달달달 외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었고요. 아직 뭐 조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 계획은 없는데 모두가 지금 5월달에 그 소득세 우리 그 신고 도우미 아르바이트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얘기를 안 했는데 친구분이 얘기를 안 했어. 생각이 안 나서. 나와. 네. 조장 맞지 않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저는 3조 만나요. 예. 편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3조 조장 김승주입니다. 저희는 화요일, 금요일 두 번 만나기로 했고요. 오늘 처음 만나서 많이 뭐 진행한 건 없었고 한 번 만날 때 4시간 정도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일단 예상 질문 뭐 뽑아가지고 자기소개처럼 하면서 말문 트기 연습 그러면서 또 첫 시간인데도 저희가 보완할 부분도 얘기해주면서 좀 친해지는 시간처럼 연습을 했고요. 5분 스피치는 아직 해본 게 없어서 이종원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해주신 것들 2개 정도 연습해서 토의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신고 도우미를 저희가 잘 못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 있는지 이런 거 서로 얘기해보고 그 중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조세박물관 가보기, 국세 홍보관 가보기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또 다음에 만나서 할 것들을 정리해보았는데 면접 기출 질문이랑 전공 질문 예상지 주신 거에서 뽑아가지고 모의 면접을 다음 만남 때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조 조장님께서 아프셔서 대타를 맡게 된 정용화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저희는 화요일, 금요일로 해서 그 통학이 굉장히 머신 분도 있고 해서 화요일, 금요일 수업 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요. 저희도 오늘 처음 만나서 사실 조원분들 이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조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자료나 어떻게 뭐 진행해야 될지 틀 자체도 아직 짜지 못한 상황이라 다음에 저희는 이제 경험형 과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미리 외워온 상태에서 작성을 해보고 저희도 발표하는 지금 형태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잠깐 촬영해 줄게요. 잠깐만. 잠깐만. 2, 3분만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조장님들 그 발표 비슷하게 그 조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모여서 자기 소개니 뭐니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제 면접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제 잘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중요한 건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 얘기 뭐냐면 나만 알아 이러면 안 되고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좋은 데 알려줄 생각. 그게 똘똘 뭉쳐야 이제 전원 다 합격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붙으면 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면 조가 잘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예전에 막 공부할 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스터디 같은 거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형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하면 물어봤죠. 형 도대체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들이 먼저 합격하는 게 싫어서 술 취하셔가지고 사람이 이제 솔직히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면접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조가 똘똘 뭉치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5월 달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면접 끝난 다음에 이제 합격한 다음에
국세공무원 교육원 가서 다 만나요. 그러니까 교육원 끝나고 나와서도 다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제가 거듭 강조하니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최대한 다 조원들한테 다 내가 준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스터디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냐면 저랑 같이 수업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물론 모의 면접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뭐냐면 이제 관람이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질문에 나는 어떻게 좀 답변하겠다. 이걸 계속 되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어떤 질문들은 내 멘탈이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이 와서 막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서. 그다음에 이제 뭐 신고 도우미 같은 거 있죠.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지원 자체가 그냥 면접에서 합격이에요. 왜? 국세청에 대해서 내가 다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도 공무원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의 성향 같은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럼 면접관을 오신 분이 이제 거의 이제 과장님 그 정도 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 그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꼭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것만 자체로 큰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면접관 이렇게 와서 모여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거의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냥 여기 이런 거 안 하고 나 혼자 면접 그냥 하면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검증 그게 뭐예요? 저도 봐주고 뭐 합격하신 분도 와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봐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면접에서 이런 건 너무 위험 요소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면접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우리 합격자분 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꺼주세요. 예, 잠시 쉬세요. 저기 이제 적어놨지만 이제 성동세무서에서는 소득세과 한지혁 조사관님입니다. 자,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있는 한준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그 수학 찬 걸 보니까 저는 2019년도 때 선생님 만나서 저도 면접 스터디를 선생님한테서 배웠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약간 제가 쌤 면접관이 좋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그 성적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책점 해보시고서 나 괜찮다 하신 분들이 먼저 오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연수도 같이 들어가서 연수 기간에도 아마 이제는 코로나 점점 풀리면 오실 텐데 여기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가셔서 볼 거예요. 근데 다른 면접에서는 직렬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영석이 형 같은 경우만 해도 스터디 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일단 같은 조직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깊게 친해질 수 있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저도 힘들었지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떨려가지고 이게 약간 오늘 출근했었던가요? 네, 저는 출근했는데 저희가 요즘 저는 세무서로 출근 안 하고 보건소로 파견 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가서 그냥 뭐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알겠지만 역학조사라는 거를 그냥 조금 하면서 있고요. 사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세법 폐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세법 폐기를 안 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할 때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세무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문직이라는 건데 나는 세법을 안 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은 일단 없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막 어떤 쪽에서는 신고 도우미 하신다고 하고 막 공직같이 이야기 듣고 그러시는데 일단 만약에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면접관님들도 다 그냥 저한테는 아빠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과장님들인데 9급 면접은 이제 5급 사무관님들이 가시는데
일선세무서에 가시면 과장님들이세요. 네, 그 과장님들이 이제 행시 출신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아빠뻘, 뭐 삼촌뻘 가서 많이들 이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기업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그렇게 막 저희들한테 능력을 먼저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이 사람이 와서 문제를 안 생기고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는 평상시에 억양이 조금 세시거나 아니면 생각이 이렇게 중간에 있지 않고 조금 좌우로 본인이 약간 그런 걸 느끼셨으면 면접 때는 그냥 어쨌든 감춰야 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간으로 많이 본인이 모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에서 여쭤보시는 게 아마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들이 가시는데 그 미흡 받는 거를 일단 아시잖아요. 근데 미흡을 주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과장님들이 내 새끼 같은 새끼들 누구 한 명 떨어뜨리는 게 진짜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흡은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점수가 안 되면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일단 1배수 안쪽으로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미흡 걱정은 거의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만약에 그 핸드폰에서 한 번만 꺼내주시면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 주실래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도 설명 자료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다들 들어가셨다고 보시고서 일단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게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가 징세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보도자료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면접에서 참고를 하실 때 이런 거를 조금 가서 국세청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한두 가지 생각을 하셨다가 면접에서 국세청이 최근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납세자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우리 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내용을 다르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체납액을 아예 없애게 해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예시켜 주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또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게 기준이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상호합의 담당관실인데 이거는 다 본청 기준이에요. 저희가 본청, 지방청, 그 다음에 일선 세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런 보도자료 내는 거는 다 본청에서 기획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실 때 여기 보시니까 가고 싶은 과, 부서 이런 것도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본청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선 세무서 기준으로 여기에서 체납증세과는 일선 세무서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랑 그 다음에 그 해당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거에 맞춰서 조금은 더 이렇게 가고 싶은 부서를 말을 할 때 이야기를 만드실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 가장 최근에는 이게 요즘에 5월에 홈택스 신고 기간이잖아요. 홈택스 소득세 신고 기간. 근데 이게 면접은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있잖아요. 그럼 홈택스 신고를 다 받고 가서 하실 건데 거기 계신 분들도 가장 최근에 국세청에서 한 큰 행사가 뭐냐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받는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신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생각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택스 신고 기간에 저희가 하는 일이 자진 납세 많이 유도를 하면서, 요즘에는 지금도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 창구를 열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게 홈택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많이들 불편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홈택스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방대해요. 세법이라는 게 뭐 일정 부분만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들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리 내비게이션 길을 알려줘도 그 길을 자꾸 못 들어가시고 막 자기네들이 짜증을 내시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이런 거는 나쁜 측면 일단 다 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좋게 포장. 왜냐, 우리 직렬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안 좋은 점만 바라보면 면접관 입장에서 일단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만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처음으로 한 게 소득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래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법인에서 일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주세, 유류세도 이런 건 뭐 기획재정부가 좀 담당하기는 하는데, 그냥 기획재정부가 하건 우리가 하건 세금과 관련됐으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책도 뭐 간혹가다 내고, 막 요즘에는 주택 문제로 책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냥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아까 그 보도자료 같은 데 가시면 적극행정 우수 사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뽑혔는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고 잘하는데, 아니면 이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거거든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공무원 같은 거 읽어서 이런 것도 말 소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그 청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청에서 이제 세무서로 갈 때는 그것도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은 저랑 영석이 형 들어갈 때는 딱 그 성적순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연고지 배열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소지를 일단 기준으로 많이들 배정을 하는데, 그 서울청을 전 서울청에 있으니까 서울청을 예로 들게요. 네.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기수의 동기가 100명인데 서울청 T1은 30명이에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으신 분들만 해도 서울청으로 오고 싶으면 30명인데 더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는 성적순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순으로 그렇게 자르고 또 가서 임원하시는 분들 몇 번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이제 좀 많이 배려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혹시 그 가족이 있으시거나 아이가 있으신 분은 더 배려를 해주나요? 아무래도 기혼자이신 분들은 배려를 많이 받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네. 하더라고. 네. 확실하지는 않은데, 근데 저희 세무서에서 지금 일하는 누님이 네. 기혼자인데 배려는 못 받으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울에서 집이 있는데 네. 처음에 대전청 발령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전청, 중부청 해서 한 3년 차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 누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닌 것 같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그 성적순만 여쭤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가 연수원을 가고 계속 그 배치를 어느 정도씩 가는지. 그게 조금은 기수마다도 많이 다르고요. 연도 합격자마다도 다르긴 다른데, 일단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타 일반 행정에 비해서는 연수를 또 늦게 들어가고 임용도 많이 늦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식 합격자는 이제 6월에 발표 났는데 임용은 1년 뒤인
20년도 6월에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은 다른 게 작년에 합격한 분들 보면 작년에는 시험을 조금 늦게 봤잖아요. 근데 시험을 9월 달인가 보고서 최종 발표가 9월 달에 냈는데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바로 연수를 시작하더니 재택교육으로 했죠. 500명씩 넣어서 1월 달이랑 작년 12월 달에 임용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저희들 인력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또 질문 편하게 하세요. 질문. 네. 저 혹시 그 성적이 만약에 2기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인데 그거를 3기로 미룰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기수가 네. 뭐 2기로 끝나고 3기가 유예 기수가 될지 아마 근데 본인은 2기 성적인데 지금 합격자가 만약에 1000명이라고 하시면 250명씩 끊어서 4기수로 할 건지 아마 한 번 유예를 하면 3기로는 안 되고 기수에 상관없이 뒤로 미룰 수 있는지만. 그런 거는 아마 사정 같은 게 아마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유예를 내는 건데 뭐 학업 유예라든지 약간 그런 몇 가지 사유를 알아보시고서 해당되시면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무조건 성적대로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혹시 사정 때문에 뒤로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아예 그냥 1년이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다음 년도 합격자들 같이 간다.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뭐 얘기해, 먼저 얘기해. 혹시 여자분들 네. 그 혹시 머리 색깔 밝은 색으로 좀 염색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면접할 때? 그 밝은 색이 뭐 밝은 갈색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빨간색이라든지 아니 빨간색 말고 그냥 인상이 좀 환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염색 정도. 사실 염색이 막 진짜로 그런 공무원스럽지 않으면 염색이만 아니면 제 기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감독관님들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르고 제가 보셨던 과장님들이 저는 다 괜찮았는데 또 아닌 분들도 많으면 그렇게 뭐 사람을 보이는 걸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그냥 저는 면접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평범하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나는 그냥 너무 밝거나 막 네. 본인이 봤을 때도 부담스럽다 아니면 염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고 싶은 부서에 배정 받으시는 건가요? 지원 부서에 네. 처음에 임명을 받으셨는데요. 그럴 확률은 1%. 그냥 뭐 그것도 좀 무리기는 해요. 그냥 본인이 어느 세무서 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가장 최근에 임용된 분들 보면 1월달 인사이동 시기 때 맞춰서 온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과에 맞는 경우에 맞춰서 인사이동을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임용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마다 중간에 휴직해서 결혼이 있잖아요. 그런 과에 이제 배치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편하게 질문. 오늘 복장 그냥 출근복인가요? 네,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세무서에 가더라도. 근데 먼저 해주시겠어요? 소속세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는 일이에요. 소득세과에서. 이게 저희가 하는 업무가 총괄이라는 업무가 있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총괄 업무는 약간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뭐 공부하시다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면세사업자 전용으로 그런 거 업무를 총괄을 했고요. 보편적으로 소득세과에서 하는 업무는 가장 많이 하는 건 일단 민원 업무죠. 그러니까 근데 민원 업무 말고도 저희가 5월 달에는 신고도 받지만 이게 들어오면 자료 처리라고 해서 모든 국민분들이 신고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나 신고를 잘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정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하고 찾아오는 민원 중간중간에 좀 다양해요 하는 일은. 다 드셨나요? 또 질문 편하게 질문해봐요. 네, 해주시겠어요? 네. 혹시 15기간에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정이 있으면 휴직이 가능한가요? 저 동기 누나가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기는 했는데 출산을 해서 휴직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휴직을 하셔야 될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조금 가서